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농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부도, 토스, 국미, 신한, 하나, 위험, 이금융권발 연체율과 PF 위험, 뱅크런 사태가 1금융권으로 전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급한 불은 끈 상황이지만 아직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금융권 불안 사태, 건설사 줄도산과 부실 시공,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집값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팽팽한 가운데 이 시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메소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농협저축새마을부도, 토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 우리위험. 여기 보면은 일단 이 금융권이 악어 입속으로 먼저 들어가네요. 지금 은행이 위험한데 1금융권은 2금융권이라는 자석에 끌려서 연쇄적으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김주혁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사상 최대 규모 공급, 뱅크런 대응체계 정비. 예, 은행에서 가장 두려운 게 뱅크런이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데도 소문이 잘못 확산돼서 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은행권 총체적 위험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인터넷 은행 들어보셨죠?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 KB, 카카오 연체율이 0.3에서 0.85. 토스는요 제일 높습니다. 거의 2%에 육박해요. 자, 토스 1분기 영업은요 마이너스 280억으로 적자가 심각합니다. 누적 적자는 더 심각하고요. 5대 은행, 결국 얘들 다 1금융권인데 5대 은행의 대신에 장점은 5대 은행, 일반 은행 있잖아요.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터넷 은행이 일반 5대 은행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좀 방만한 경영, 방만한 확장,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대 은행 37조, 코로나 37조 만기, 17만 상환도 임박했고요. 2금융권 부실이 이쪽 1금융권으로 전염되는 상황. 자, 1금융권도 역시 위험 대출이 점점 증가하면서 가계 대출이 최고치로 치솟고 있죠. 다 이게 1금융권 탓인 거예요. 자, 2금융권 부실, 새마을금고는 일부 뱅크런까지 터지면서 이번에 새마을금고가 가장 심각한 타격, 연체율도 6%를 넘겼죠. 다행히 정부가 수습을 어느 정도 해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저축은행도 연체율이 5%가 넘고요. 신용등급까지 하향하는 등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상호금융이라고 있어요. 뭐 수협, 신협, 농협 이런데 얘들의 문제점은 PF, 자, 건설사와 연관된 PF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결국 이 금융권이 총체적 부실인데, 자, 은행 부실 때문에 바로 채권 시장은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어요. 이번에 부동산 PF, 지방 건설사가 지금 부도나고 있고요. 은행 PF 자금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은행도 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자, 이 금융권하고 증권사가 이 PF 쪽은 특히 위험합니다. 증권사 상당히 위험해요. PF발 금융부실 확산. 분명한 것은 PF발 금융부실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집값 전망. 말이 많아요. 대세 상승이냐, 반등의 하락이냐, 집값 바닥 따지기 들어갔나. 서울은 화색인데 지방은 울상. 아직은 모든 걸 예측선에서 놔두고요. 확률적 게임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집값부터. 대세 상승이냐? 자, 1월달 바닥 찍고 V자로 올라온 거 맞아요. 그리고 5월달 이후에는 지금 7월이잖아요. 5월부터 7월까지는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내주지 않고 지속 상승했습니다. 매주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자, 강남 볼까요? 일단 강남, 그 다음에 한강변으로 확산됐고 한강변이 서울로. 서울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서울이 경기 중심, 경기 외곽, 그 다음에 지방 순으로 확산됐죠. 하락률 볼게요. 연초만 해도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자, 최소 25%, 최대 35%, 40%까지도 하락했어요. 25에서 40%까지 하락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실래요?
이제 하락폭이 축소됐을 거 아니에요? 하락률 서울 마이너스 15%.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경기도 무려 3, 40까지 갔던 곳이 마이너스 20으로 확 줄어들었고, 지방도 40까지 갔던 게 25%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세 상승이다. 자, 아니다. 반등 후에 하락이다.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것 뿐이다. 자, 먼저 5월 달에서 9월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추석을 기준으로 그때까지는 뛴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락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폭락을 한다는 말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빅데이터 전문가들도 뭐 폭락하는데 이제 폭락은 완전 사라져 버렸어요. 왜? 지금 해외 여건을 봤을 때 폭락 분위기는 아닙니다.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은 그냥 하락일 뿐이에요. 아무튼 추석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때 하락하고, 이것도 24년에 올라간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당장 내년 초에. 그럼 뭐 하락 기간도 짧네요. 결국 이번에 추석까지 올라가는 금액이 크냐, 겨울에 하락하는 금액이 크냐, 현재 상황으로는 추석까지 올라가는 금액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자, 설령 하락론 쪽으로 가더라도 빅데이터 전문가 2, 3년 하락,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도 2, 3년 하락. 왜? 사이클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거래량, 자, 22년 10월달 559건이었던 게 2월 2166건. 지금은 몇 건이겠습니까? 지금은 약 3,000건대를 돌파시켰고 4,000건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판단 요소, 해외 집값과 지금 연동.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판단 요소. 뛴다 떨어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뛰냐 떨어지나에 누구의 근거가 확실하냐가 중요한 거죠. 자, 해외 집값과 연동하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하고 쌍둥이처럼 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닮은 꼴인데 얘들 다 뛰고 있어요. 두 번째, 핵심 요인을 파악해야 돼요. 자, 해외 집값 말고 금리, 경제를 봐야 하는데, 금리, 물가 봤더니 물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아마 빠르면 올 연말 금리 인하 가능성 커요. 자, 우리나라 말하는 거예요. 경제, 자, 주가, 달러. 지금 주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달러 지금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국내 요인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이제 해외 요인은 빼더라도 국내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인데, 정부 정책도 상승적이고, 거래량, 청약률, 전세, 얘들은 거래량하고 청약률, 전세가 뭐 상승 하락을 딱 찝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 늘고 있고, 청약률,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고, 전세가는 아직 바닥을 찍은 상태입니다. 이제 바닥 찍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은 좋아지고 있고 지방은 좋지 않아요. 자, 이제 금융권 위기를 한 번 더 봅시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로, 자, 말만 15년째. 이번엔 다르다는데 과연 이번에 다를까요? 예전에도 은행 전혀 문제 없다고 해놓고 IMF 터뜨렸죠. 자, 이제 금융위기,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간단하게 맥만 잡아봅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18, 역대 최대. 1294개 중에 자 100개를 집중관리, 뱅크런 2달 새 7조나 빠져나갔고요. 자, 은행권으로 확대 조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면서 지금 불을 끈 상황이에요. 저축은행 연체율 3월 기준으로 자 5%, 5.1%, 그것도 3달 연속 연체가 5.1%. 새마을금고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신 오케이 7.9, 웰컴 6.25. 자, 이번에 상호금융,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연체율이, 자, 일단 새마을하고 저축보다는 적어요. 2.42%. 자, PF 연체 0.10건으로 안정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PF가 특히 위험한 게 증권사, 여신, 캐피탈 같은데 카드사 전문입니다. 자, 이제 3기 신도시 분양 문제점. 여러분들 3기 신도시가 긍정적이면은 집값을 안정시켜준다. 왜?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경기도와 인천 집값이 쑥대밭된다. 이 표현 맞아요. 쑥대밭된다. 너무 매물이 많습니다. 예전에 2기 신도시 때문에 10년간 경기도가 집값이 안 뛴 적이 있는데 또 똑같은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많이 떨어져서 뭐 동탄이다, 송도다 막 집값이 반등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반등하겠어요? 서울만큼 신고가 찍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잘해야 본전이고, 아니면 본전도 회복 못하고 장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신도시 물량이 많아요. 먼저 경기, 인천 폭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집이 남아돌아요.
경기 인천의 입지 하락을 가져옵니다. 지금 신도시가 너무 많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경쟁이야. 3기 신도시로 기존에 지어진 1, 2기 신도시는 또는 유성도시는 인기 급락. 자, 지방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수도권이 많은데 왜 지방이 하락하느냐? 여러분들 경기 인천이 집값이 떨어지는데 지방이 뛰겠어요? 지방은 경기 인천보다도 입지가 안 좋은데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거꾸로 역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거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 쏠림 현상이 희소성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서울이 1000만 명에서 900만 대도 이제 900만 대도 위기를 받고 있다는데, 그 까닭은 서울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부자들만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수도권 장기간 정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10년간 가격이 못 올랐다고 했죠. 자, 구축 회복되지 못한다.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에 막 싼 것들 있죠. 2억, 3억. 얘들은 회복이 못 될 수도 있다. 서울 외에, 서울은 90%, 80%가 구축이에요. 구축, 서울 외에 수도권하고 지방은 구축이 폭락할 우려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제 지금 타이밍 잡아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꼭 잡는다. 자, 지금 이 타이밍이다 했을 때 잡아야 할 곳은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금매입니다. 자,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 보자고요. 상승 기간이 2, 4년 짧을 것. 이번에는 예전만큼 막 8년 뛰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비과세 2년은 넘길 가능성이 크니까 서울이 유리하고 서울을 잡으세요.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게 서울입니다. 모든 곳 다 유망합니다. 서울 외곽이라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파트 세대수 충족되면 좋아요. 자, 금매. 하락폭이 큰 곳. 당연히 하락폭이 큰 곳일수록 좋죠. 고점 대비 하락폭 큰 전국의 모든 아파트, 꼭 서울이 아니라도 유망합니다. 서울하고 3기 신도시 유망 청약. 본인이 청약 조건이 좋으면 릴레이식 청약을 하는 것도 괜찮고, 청약 조건이 형편없으면 금매 잡는 게 낫습니다. 규제 완화, 적극 활용. 자, 갭 투자, 비투, 갈아타기,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자,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개념은 주로 유주택자, 1주택자한테 해당되는데, 여유자금을 투자하세요. 자, 저축, 주식 투자의 2배에서 20배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녀 활용을 투자하세요. 자, 2억 내외로 또는 3억 내외로 2에서 4억. 자,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입지가 떨어지거나 서울이 아니거나 뭐 평수가 그렇다. 그러면 비서울 또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또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걸로 갈아타라. 자, 이제 증거 자료들을 한번 볼까요? 신도시 평당가를 봤더니 서울 집값 회복률 순위도 보고, 자, 판교, 유래, 분당, 광교, 평촌, 여기는 그나마 서울에 인접적이라 긍정적인 거예요. 보면 4천부터 약 광교까지 3천, 평균적으로 3천, 평당 3천대가 넘죠. 하지만 이 금액 대비 서울하고 따진다면 서울이 더 장기적 전망은 밝아요. 그리고 그 밑에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동탄, 고덕, 일산, 중동, 동탄 제1신도시, 검단, 3번, 뭐 운정, 이것만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 미사라든가 뭐 삼송이라든가 뭐 향동이라든가 그런 것들, 택지지구가 훨씬 많아요. 신도시는 몇 개 안 돼요. 택지지구들도 다 포함돼요. 아무튼 평당 2천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경쟁자가 엄청 많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상위 하위, 용산, 강남, 중구, 서초구, 종로구는 지금 고점 100을 잡았을 때 90%까지 회복했어요. 하위, 자, 노원, 도봉, 강북, 강동, 동작은 83%, 약 70%까지 폭락했다면 거의 90% 회복한 곳도 있고 80%를 회복한 곳이 있습니다. 토스뱅크 실적 악화, 1금융권 연체 증감. 자, 여기 보시면 카카오뱅크, K뱅크는 그나마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토스뱅크는 마이너스 적자. 자, 토스뱅크 연체율도 지금 평균치 0.8을 뛰어넘는 1.32. 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금융권에서 위험한 것은 지방 이름이 붙은 것들이 위험합니다. 전북, 제주,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처럼 인터넷 뱅킹도 그렇고, 자, 농협은행,
다음으로는 이제 뭐 2금융권 애들 수협, 기업,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제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이 약간 섞였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심하고 은행 예금 대출 금리 상승. 여기 보시면 은행 예금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예요. 7월 달 들면서 왜 이렇게 예금이 올라가느냐? 이거는 미국이 금리가 올리면서 같이 연동하는 흐름인데 이제 당연히 대출 금리도 조금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은행 가계대출 여기 증가하는 거 보세요. 확 늘어나죠. 한동안 줄었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로. 미국 집값 뛰고 상업용 급락. 여기 보시면 주택가격 파란색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떨어지네요. 이걸 확대시켜 볼게요. 자, 여기 주황색 보세요. 주택 이게 올라가고 있죠. 자, 글로벌 금융 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똑같이 최근에도 떨어지고 있네요. 미국은 상업용이 위험합니다. 주택은 뛰고 있고. 자, 이게 0인데 전반적으로는 0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렇게 뛰고 있고 지방은 어때요? 계속 밑에서 놀고 있네요. 전문가들 전망을 봤더니 대부분은 보합을 전망합니다. 하반기를. 그리고 특이한 점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승을 전망한 데 비해서 자, 경제 전문가들,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집 진짜 많네요. 살려달라는 시대가 돌아올까요? 아무런 걸림돌이 없을 줄 알았던 부동산 시장이 금융권 건설사 부실로 주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2, 3년만 내다보고 판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